자, 오늘 할 내용은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입니다. 자, 일단 구분구적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구분구적법이 뭐 하는 거냐? 구분, 즉 구간을 분할해서요. 구적, 최적이나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면적 구하는 그쪽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부피는 미적2에서 좀 다루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에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요 까만색 곡선의 이름은 y는 x제곱입니다. 이름은 야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면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냐? y는 x제곱과요. x축의 0에서 2까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곡선 아랫부분의 요 면적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말은 구간을 분할시켜서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설정한 다음에 얘의 값을 추적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요 0에서 2까지 해서 구간 분할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분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0에서 2까지 라인에서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세우게 되면 이 직사각형 넓이 값과 내가 구하려고 했던 요 넓이 값하고는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 분할의 개수를요 이렇게 2개까지 늘려버린다면 첫 번째 분할 개수가 한 개였던 사각형 넓이 값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 값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할 개수를 좀 더 늘리면 그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느낌 뭡니까? 그래서 이 분할의 개수를 결국 점점 늘려나가면요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내가 구하려고 했던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의 합하고 거의 유사해짐을, 거의 같아짐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최적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이에요. 그래서 구분구적법 얘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결국 뭐 최적 면적을 구하는 원리를 순서적으로 처음이니까 순서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금방 이용했던 이 방법을 이제 좀 적어 드리면요. 즉 어떤 면적을 내가 구하고자 한다 하면 구분구적법을 이용한다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하느냐 주어진 어떤 구간이 있을 거예요. 곡선 아래쪽에 둘러싸인 구간. 그 구간을 n등분을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요 무한등분을 하면 결국 완벽하게 같아지겠지만 무한등분을 바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n개의 분할된 등분으로 일단 구성을 시킵니다. 다음에 이 구간이 n등분이 됐다면 n개의 분할점이 있을 거예요. 그 각 분할점에서 n개의 직사각형을 세웁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직사각형, 나중에 부피를 구할 때는 기둥을 세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하느냐, 이 n개의 직사각형 얘들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그걸 SN이라 하죠. 즉 직사각형 넓이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넓이 합은 분명히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이 등분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줍니다. 등분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주면 결국 이 직사각형들이 거의 선 하나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 선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쭉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 아랫부분의 면적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n등분된 등분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준다. 즉 극한을 이용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 있죠. 요걸 계산함으로써 주어진 아랫부분의 넓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구분구적법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 이용해서 어떤 면적 구할 때 항상 요 순서로 이행이 되니까요. 요 순서 자체를 좀 가지고 가 계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예에서 구분구적법 원리 사용되는 거 하고 그리고 정적분 도입 그리고 정적분 계산까지 한 방에 좀 가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하니까요. 일단 실제적인 예에서 구분구적법 이용해서 넓이 값을 한번 직접적으로 구해 본다면 원리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사항을 그대로 좀 이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역시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0에서 1까지 요 둘러싸여져 있는 이 초록색 부분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구분구적법을 따라서. 그랬을 때 좌측에는 지금 0에서 1까지 구간 자체를 등분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과정을 했는 거고요. 구간 등분을.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여기 라인은 결국 등분된 라인에서 직사각형을 세웠습니다. 그럼 구분구적법 이용한다면 세 번째 과정은 뭡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걸 SN이라고 둔다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보이죠? 요 놈요? 예. 높이는 n분의 1에서의 함수 값이 될 거예요. y는 x제곱의.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도형입니다. 역시 밑변의 길이는 등분을 시켰으니까요.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로 고정일 거고요. 높이 값은 n분의 2의 함수 값인 n분의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도형 역시 이제 느낌이 오죠.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 값은 n분의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땡땡땡 가서 총 n개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도형 야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인데 그냥 규칙 살리기 위해서 n분의 n의 제곱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시에 결국 마지막 과정에서 극한을 취해 줄 거니까요. 좀 극한 취하기 편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요. 각 항에 지금 n세제곱분의 1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n세제곱분의 1로 묶어내 주시면요. 주어진 식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돼서 n의 제곱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갈로 안에 있는 식의 값은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뭘로 쓸 수 있다.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6n 세제곱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주어진 S값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뭐 해주면 됩니까? 등분의 개수를 한없이 늘려주면 됩니다. 즉 직사각형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주면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을 해 주시면요. 위에 SN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3차분의 3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빠른 변화인 6n 세제곱과 분자에서 최고 빠른 변화인 2n 세제곱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y는 x제곱이 0과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값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구분구적법의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S라는 값, 이 원리에 따라서 굳이 따지면 무한급수의 합으로서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죠? 이 3분의 1 값. 그랬을 때 이 3분의 1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이 3분의 1을 말로 하면 이겁니다. 0에서 1까지 어떤 함수, y는 x제곱입니다. 즉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적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0에서 1까지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적분이다 라고 이 값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기호로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dx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요기요가 나오면 이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0에서 1까지 넓이 그 곡선 아래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무한급수로 구한 값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0에서 1까지 x세제곱 dx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그림으로 환산을 시키면 곡선 y는 x세제곱 이런 게 있는데 y는 x세제곱이 있는데 야를 0에서 1까지 요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값을 지금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정적분의 기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적분 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주어진 정적분의 값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명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걸 써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 앞서 부정적분에서 x제곱의 부정적분 구해봤습니다. 그죠? x제곱의 부정적분 누굽니까?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c고요. 특히 c가 안 붙어있는 요놈을 기본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정적분 결국 값을 계산해야 되면 구분구적법 안 씁니다. 다음과 같은 이 부정적분, 즉 기본 부정적분인 3분의 1 x세제곱에다가요. 주어진 정적분이 정의가 되는 0과 1,
이 구간의 값 있죠? 1과 0의 값을 차례대로 1부터 대입하고 0 나중에 대입한 값을 대입해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걸 기호로 이렇게 적는데요. 그래서 1 넣고 0 넣어서 빼주면 3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 빼기 3분의 1 곱하기 0의 세제곱으로 요래 적힐 겁니다. 그럼 야 값 계산하면 얼마?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결국 정적분 기호 이렇게 나오면 정적분 기호 이렇게 나오면 야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요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성질입니다. 바로 땡겨서 좀 쓰겠습니다. 한 마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앞서 구분구적법으로부터 정적분을 특수한 함수, 특별한 함수에서 한번 정의를 해 봤고요. 그 정의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 구간 자체에서 n등분을 했고요. n등분을 했고 n개의 직사각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변, 즉 n등분을 했을 때 등분된 한 변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이렇게 뒀고요. 그랬을 때 요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놈의 극한값 야를 이제부터 뭐라 부른다?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부르기로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요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정적분의 정의요. 결국 정적분이라는 놈은 굳이 따지면 값입니다. 값. 무한급수의 합값이에요. 무한급수의 합. 부정적분은 함수였어요. 그죠? 미분에서 어떤 함수, 피적분 함수를 만드는 함수였는 반면에 정적분은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적분값이다. 정적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적분 요 기호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이 기호 값을 이제 계산할 때 많은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요 놈을 이 기호를 이해를 하실 때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살리셔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S자를 썸의 S자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연속적인 합을 의미합니다. 연속적 합. 무슨 말이냐? 정적분 요 놈은 굳이 따지면 요 무한급수의 극한으로부터 무한급수의 합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시그마라는 놈이 굳이 따지면 이산적인 합이었다면 시그마에다가 극한을 취함으로써 이산적인 합이 연속적인 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속적으로 뭔가를 더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더하는 거냐? fx라는 함수 값에다가요. 델타 dx라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곱한 값을 연속적으로 쭉 더한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x 포인트가 이미 x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fx라는 요 함수 값에다가 누구 dx라는 x의 아주 작은 변화값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요 작은 부분의 선에 해당되는 요런 놈들을 a에서 b까지 쫙 떼어놨는 느낌이에요. 정적분이. 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요 선들이 다 모여서 이 면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적분 결국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 계산 야 정의가 구분구적법으로 왔으니까 구분구적법 이용해서 계산하느냐? 아닙니다. 정적분을 계산하실 때는 앞서 얘기 드렸던 일명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정적분의 계산은요. 그랬을 때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하니까 fx라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야는 기본 부정적분입니다. 그죠? fx의 기본 부정적분. 상수가 없는 놈이에요. 물론 상수 있는 놈 여러분이 가져오셔도 되는데 그러진 마세요. 값 차이 없어요. fx의 기본 부정적분 하나를 선택해서 주어진 정적분이 정의가 되는 a에서 b까지의 요 정의가 되는 라인에서 b 값에서 a 값을 대입한 값을 빼줘서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계산 정적분 정의부터 계산까지 요 맥락 자체를 이 긴 줄 하나를 좀 통째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계산에 너무 치중을 한 나머지 정의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적분이라는 놈 무한급수의 합이고
그랬을 때 그 계산은 정적분이 기본 정리인 이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예제의 정적분 값 한번 계산해 보면요. x세제곱의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 어떻게 계산하느냐. 야는 x세제곱의 부정적분 x4제곱이고요. 4분의 1 x4제곱 여기에다가 1, 0 넣어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고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빼면 4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반면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의 부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이하고요. 여기에다가 2 넣고 0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요. 0을 넣으면 그냥 0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 정적분 했을 때 요 음수값이 나오더라도 이게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정적분이라는 놈이 분명 넓이로부터 만들어진 개념이긴 합니다만 정의를 한번 보시면 함수 값에다가 x의 적당한 변화값, 굳이 따지면 요거는 양수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요 함수 값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가 x축 아래쪽에 배치가 되면요. 이거 음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 넓이로부터 기인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나 이 정의 때문에요. 주어진 fx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음수값을 충분히 가져낼 수도 있습니다. 음수값 나왔다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